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방송에 했더니 네. 그 채팅창과 댓글에 네. 선생님 책 빨리 보고 싶다고. 아,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네, 고전 파면 전? 파면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보니까 파면을 3월 첫 주에 초중 다음 주인데. 네, 네, 그럴 수도 있다. 파면 기념 출간이네요. 파면 기념. 네. 네, 파면 기념 심리학 개론. 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책 나오면 많이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어제가 이제 헌재 심판 네. 마지막 그 변론이었습니다. 혹시 뭐 보셨을 리는 없어요? 볼 리는 없죠. 제가 기사 요약본이나 기사 요약본. 약간. 뭐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거 혹시 있으셨습니까? 뭐 저는 윤석열이 과연 사과를 할까? 사과. 일설에는 사과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네네. 사과를 할까? 안 할 것 같다. 아, 설사 하더라도 사과할 능력도 없으니까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사과를 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요약하자면 네.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음, 그냥 하던 짓을 계속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기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뭐 전향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기존에 펴왔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서 헌재를 설득하려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없죠. 네네.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길게 다시 한번 짓거리는 이런 어떤 최후 변론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뭐 당연히 뭐 국민 통합 이런 데 관심도 없는 거고, 마지막까지 자기 정당성을 떠들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탄핵 당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낸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뒤집어서 보면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상당히 비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끝났다.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려도 떠들어도 안 파면은 된다. 될 것 같다. 파면 파면이 될 거다. 될 것 같다. 그럼 뭐 내가 미쳤다고 뭐 새로운 시도를 하겠냐. 그냥 원하던 말이나 짓거리다 죽겠다. 네네. 뭐 이런 어떤 자포자기의 신경 이런 데서 나온 최후 변론일 수도 있겠죠. 뭔가 가능성이 보였으면 나름대로 애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봐서는 네네. 윤석열도 이게 안 되겠구나, 파면은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의 뭐 최후 변론이나 변호사들 말을 봤을 때는 네, 자포자기 상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자들 선동하는 네, 그 정도의 그 메시지. 정도. 네, 청년들을 자꾸 선동합니다, 선생님. 네, 자꾸 거론하거든요. 네, 그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저쪽에서 대학가들을 좀 돌면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은 이 시간은 지금 2대를 네. 좀 들어가서 목적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목적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려대 선생님 학교네. 네. 거기서도 하다가 거기 못 들어갔죠 아마? 아마 민동이랑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막 몰아낸 거고요. 뭐 외대에서도 한다 그러고 아무튼 네. 돌아다니면서 쭉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들어가서 난장판을 한번 피웠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네. 대학생들이 맞아요. 거의 대부분 하는 것처럼.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이 거짓 여론을 퍼뜨리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한 5명이래요. 네. 학교에 수도 적고 10명? 또 뭐 외부에서 지원하는 흔적이 역력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제 행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지금 어떻게든 네.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만회해보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갖고 헌재가 아이고 무서워라, 대학생들 무서워서 기각해야 되겠다 네. 이러겠나요? 그럴 리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의 적폐들의 네. 민낯과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죠? 그렇죠. 이제 정체를 다 까발린 거죠. 그런 거죠. 네. 옛날 같으면 사실 뭐 경찰과 군대로 다 쓸어버리는 건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안 돼 버린 거죠. 안 됐죠. 안 되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을 그렇게 자꾸 동원한다는 것이 네. 그 참 미래가 창창한데 그렇죠. 저들의 그 저 세뇌에 따라가다가 참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국 사회가 그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동안 네. 병들어 네네. 왔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또는 심각할 정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극단주의 세력에 계속 공급이 되는 중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든 흡수가 될 겁니다.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네. 네. 그럼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사회가 그러면 대개혁이 어떤 돼. 겁니까, 선생님?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청년들이 네네. 미래가 생기는 거죠. 아, 생존 불안을 겪지 않고 아하. 그다음에 직업 취업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준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안심이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미쳤다고 그런 데 가겠어요? 가는 사람이 그래도 일부는 있을 건데 하지만 그 수가 아주 현저히 줄어들겠죠. 예. 쉽게 얘기하면 정광훈도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 그 저 구구 매국 좀비들의 실제 돈줄은 미국이었는데 그동안 그렇죠. 그 전 세계에 다 그런 세력들 미국이 다 돈 줬던 건데 NED가 USAID를 통해서 예. USAID가 이제 집행을 해서 NED에 돈을 주면 NED가 이제 그렇죠. 박상학이나 쫙 돈을 뿌려주는 건데 정광훈 쪽으로 네. 이게 지금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제 끊겼고 네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신도들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죠.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신도들이 안 들어가면 거의 괴멸된다고 봐야죠. 그쪽은.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화되면 걔들은 사라지는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사회가 정상화되면. 그렇죠. 네. 비정상인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이 그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참 걱정입니다. 네. 저놈들은 자꾸 저렇게 젊은 세대들을 내세워 가지고 거의 뭐 그 일본 놈들이 그 저 젊은 사람들 막 가미가지로 내보내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뭐 사실상 한국의 젊은 세대를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예. 만든 것은 현재 국힘당 세력이에요. 네. 뭐 이제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놓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좌절하거나 음. 아니면 마음이 이제 아픈 그런 네. 청년들을 자기들의 돌격대로 써먹는 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 뭐 일부 책임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신자유주의를 못 막았으니까 아.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 네. 이 사회 체제, 경제 체제에 네. 이걸 극복하는데 그렇죠. 앞장 더 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예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네. 청년들이 더욱 더 좌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조선이 박근혜 있어서. 탄핵 직후만 해도 남성 청년들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보면 엄청났죠. 네, 개혁을 네, 지지하고 네. 촛불을 민주당 지지했습니다. 지지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망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네. 자기들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최근에 어떤 그 짤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막 하고 가다가 그 앞에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낭떠러지가 그 나치 표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딱 네,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자꾸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네오나치로 떨어지고 있다. 네.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네 삶이 좀 즐겁고 안정이 되고 그렇죠. 좀 그래야 될 텐데요. 예, 지금 어제는 윤석열이 이제 그동안 혐중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제는 간첩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네, 네. 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대 야당이 네. 자꾸 거대 야당이라고 그래요. 네. 거대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음.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다. 네. 네. 그동안 혐중을 했는데 잘 안 먹히는 거죠. 안 이제. 먹히니까? 그동안 이제 다시 현북으로 다시 이제 반북으로 반북으로. 돌아섰는데 아하.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는 미쳤나 할 거예요, 그죠? 뭐 중국 떠들다가 북한 떠들다가 그다음에 뭐 증거도 없어요. 네. 민주당이 뭐 북한 지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사실상은 헌재 판결이나 헌재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게 만들 수 있죠.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자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아니죠. 거군요. 그냥 지 속풀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냥 이제 지지자들 선동하는 거예요. 지지자 선동.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너무 때리느라고 북한을 너무 봐줬네, 네. 놓쳤네. 북한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거군요. 우리의 적은 두 개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북한 적이에요. 뭐 이런.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윤석열이 진짜 윤석열이야말로 북한 찬양자 아니냐. 북한이 못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거대 야당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모든 일은 다 북한이 하는 모든 일을 거죠. 다 북한이 했어요 지금. 네. 아니, 게다가 저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네. 저 무장력을 다 잘 갖췄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이 정도면 그 완전 윤석열이 저 북한 편인 거 아니에요? 의식적이진 않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돕는 짓만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좀 재미났던 것은 그 유엔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안을 냈는데 미국이 그동안 미국의 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렇죠.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분쟁이 있었다. 네. 그 침략이란 말은 사라져 버렸어요. 뺐죠. 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냈는데 그동안 미국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고 네. 차마 반대편은 못 던지고 기권을 던졌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도 북한까지 마지막에 한국도 여기 이제 찬성을 던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네. 이건 지금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윤석열이 마지막에 또 이 북중러 편에 붙어가지고 야당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미국도 붙었어요. 아 근데 지금 미국이 주도해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거 다 붙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네. 이거 윤석열이 이거 지금 트럼프 화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은 네네. 네오콘하고 손을 댄 바이든 쪽과 손을 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네오콘들은 그래도 반격을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암살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 그러고 예. 네오콘들이 계속 암살도 한 3번 시도한 거 아닌가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허. 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우리도 뭐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항전 의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올해 못 넘긴다 트럼프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흘리면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선을 타고 있는 윤석열 일당은 아하. 그 영향을 받아서 음. 자 그러면 트럼프도 잘못하면 뒤집힐 수 있겠네.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냥 도저히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뭐 미국이 뭐 착해가지고 예? 갑자기 뭐 평화의 사도가 돼서 지금 전쟁을 끝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네. 돈만 된다면 뭐 기존에 뭐 동맹이든 적국이든 아무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인데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부자였는데 네네. 망한 거예요, 쫄딱. 그렇죠. 쫄딱 망해서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바이든은 오히려 더 망창 쓴 거예요. 와, 우리 안 망했어. 명품 사. 네. 뭐 비싼 거 사. 트럼프는 뭐라 그러는 거냐? 우리 망했어, 임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돈 써. 딱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추락해서 사실상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예.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는데 바이든은 무제한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네. 그 와중에 그 가치를 내세우면서 인정하지 않고 네. 현실을 네. 트럼프는 그 현실을 인정한 거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네. 좀 큰 거군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실주의적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그 미국의 뭐 석학이라고 하는 미어샤이머 교수, 네. 그 사람도 뭐 착한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냥 현실주의자라면서요. 현실주의자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야 러시아랑 중국이랑 붙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버렸죠. 키신저도 계속 그걸 경고했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주의인 거죠, 걔네들은. 뭐 맞습니다. 착해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실을 약간 인정하자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어차피 못 이기지 않냐 이거 이 전쟁. 그 돈이라도 먹자. 견적 보니까 못 먹겠고 못 이기겠구만. 졌다는 네. 거 인정하고 돈이라도 뜯어보자. 그동안 우리가 준 거 네. 되찾아오자. 되찾아오고. 720조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리고 러시아도 푸틴도 굉장히 여유 부리더라고요. 그렇죠. 여유를 부리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돈바스 다 먹었는데 그럼 거기 있는 그 히토류. 거기에 광물이 그렇게 많다네요. 히토류 같은 게 히토류도 많습니다. 많고 리튬도 있고 뭐 다 맞습니다. 그렇대요. 아주 중요한 자원들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같이 개발하자 그러면은 그렇죠.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고 약간의 이제 먹이를 제공하는 거죠. 막 그 저 개걸든 트럼프 앞에 막 고기 향 네, 풍기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아무튼 미국조차도 그 천하의 나쁜 놈들도 이 현실에 따라서 그렇죠. 현실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네. 하는데 러시아 중국이랑 네. 같이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소위 정말 구구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면 진짜 매국 좀비 현실 부정자들. 네. 예. 현실을 인식을 못하는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진짜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제일 좀 열받았던 것은 이태원 참사. 그때 당시에 이제 퇴진이 추모다 그런 구호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네. 풀랑 촛불행동에 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비춰주고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투쟁도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막 자기들이 이태원 참사를 그 책임 안 지고 일으키게 했던 그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아 선생님 너무 적반하장인데요.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한 놈들이. 네. 근데 뭐 그 이 북한 지령설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측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네네. 우리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무시하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사 북에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선동을 했다 쳐요. 네네. 뭐 퇴진을 이 추모다란 구호를 들어라고 선단을 네. 했다 쳐요. 근데 그 구호가 우리가 볼 때 정말 좋고 마음에 들면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자기가 사고하고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북에서 조종하든가 아하. 아니면 우리가 조종하든가. 아. 근데 우리 조종을 안 받잖아 지금 보니까. 네네. 조종을 안 받으니까 자기를 조정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조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본다.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 말 듣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지령을 내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좀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호수에 달그림자라 쫓아가면서 술 처먹고 있는데. 옳은 지령이라 봤죠. 네.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구호가 퇴진이 평화다라고 하는 그 구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퇴진이 평화다라고 하는 구호는 예, 제가 함께하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평화운동하면서 만든 그런 구호였거든요. 그 북한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촛불행동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촛불행동이 북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다 북한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동안은 계속 중국이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중국, 북한이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 예. 측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좀 항의를 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우리 걸고 들어와? 네네.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떠들긴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 계엄을 일으킨 근거로 또 북한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박수한 친정이 왜 뺐나 몰라요. 아 그래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렇지. 그죠?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죠. 내가 어찌 계엄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빅 이슈였죠 그게. 그거는 우리가 설득이 좀 되잖아. 네네. 아 굉장히 저기 심리분석 길게 했죠. 그거는. 그래요. 예. 네. 계엄할 만했대. 그렇죠. 예. 근데 왜안 나머지는 쳐줬냐. 이해가 안 되죠. 네. 아이고 어제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냐? 그리고 쭉 읊었어요. 네. 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폐지를 했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거 없애자고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게 그렇죠. 하려고 노무현 했는데 대통령 때도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 뭐 녹슨 칼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칼집에 넣어서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야 그렇죠. 된다. 아 그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보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극우 세력이 상당 정도로 약화됐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놔두는 바람에 다시 네.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국가보안법 문제 그때 철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철폐하고 그다음에 그 전작권 환수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 유명한 연설인데 네, 그때 그걸 가져왔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달라졌죠.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맞습니다. 예. 어제 또 얘기 중에 뭐 저희들을 충격에 빠뜨린 얘기는 김계리 변호사의 네, 나는 개몽되었다. 계엄 선포 보며 개몽됐다. 개몽됐다. 이 얘기를 듣보니까 네네. 이분은 한참 더 개몽이 돼야 돼요. 아직 개몽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덜 됐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봐서는 이제 개몽이 안 됐잖아요. 개몽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개몽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혼나야 되고 필요하다면 감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김계리를 고용한 걸 보면 얼마나 윤석열 쪽이 사람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이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내내 말씀하셨던 거죠. 정말 알차게 모아놨다. 그렇죠. 이상한 저렇게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을. 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을 보고 나서 앞으로 김계리는 좀 변호사로서 밥 먹고 살기 좀 네. 힘들어질 수도 있다. 네. 누가 김계리를 고용할까요? 네. 이상한 얘기나 해서 아하. 변호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째려보기나 하고. 윤석열이 말렸잖아요. 네. 그막그저 덤벼가지고. 재판관 덤비니까 막 윤석열이 막 말려가지고. 김계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 분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윤석열이 좀 이렇게 좀 센 여자한테 좀 약한 건가?
김건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변호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끌고 모아 보니 안 해줘서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 황교안, 김계리 뭐 하여튼 이런 바보 같은. 그러니까 김계리가 거의 어제 메인 변호를 한 거죠. 네. 이것은 변호인가 매기는 것인가. 네. 네. 그야말로 이제 빅엿을 날린 건데.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이제 이런 와중에 국힘당 권성동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야 헌재 이거 공정하게 안 하는 것 같아. 음. 뭐 그러다가도 헌재 결론 나면 따라야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대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네도. 네, 그러니까 헌재를 계속 공격하면서 선동을 하는 것도 파면이 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목적은 윤석열을 되살리는 예,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짓이잖아요, 사실상. 그 기대를 하는 거고 일말의 기대라도. 근데 네네. 지금은 자기들도 이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 기각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헌재 판결까지 부정을 한다. 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한국의 법질서 체계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폭동. 그럼 폭동과 내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광훈이랑 뭐 이런 쪽이랑 힘을 합쳐서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자 이런 길을 갈 수는 없잖아. 지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네, 그 길을 가다가 잡혀육에 들어가면 끝인데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선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이 죽는다고 우리까지 다 죽을 수는 없어. 네. 이 사람들이 뭐 윤석열을 사랑해서 뭐 마음이 이제 윤석열한테 가서 네. 윤석열을 싸고 돈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권성동은 그래 보이지 않던데. 그냥 선생님. 인질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인질. 예, 쉽게 얘기하면. 아니, 또 지들 나름대로 또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을? 그리고 윤석열이 네. 죽으면 우리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 지금은 싸고 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죽었어요. 예, 지금은 죽었다. 예, 그럼 뭐 이제 파면되면 죽는 거죠, 윤석열. 예, 예, 그렇죠. 끝나는 거죠. 예, 그럼 뭐 시체를 계속 싸고 들 이유가 있어요? 어. 냄새만 나지. 네. 야, 여기서 얘기한 죽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죽는다 네, 이런 네,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선에 다시 참여하고 또 한국의 이 헌정 질서 안에서 살아날 길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헌재를 정면 부정하면서 폭동에 가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오락가락하다가 아마 판결이 나온 뒤에는 존중한다 그럴 겁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존중하고. 윤석열 욕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권성동도. 네. 아, 그래 이번에 그 저 명태균 그 폰 녹취 공개된 거 보니까 김영선 꽂아 넣으려고 그러는데 명태균이 그 네. 권성동이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그렇죠. 그래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붙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동안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파면이 되면 아주 걷잡을 수 없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저는 국힘당이 상당한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서 네,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열된다. 네, 네. 지금 그 나경원도 불법 영장으로 지금 불법 감금돼 있다. 네. 즉각 석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혐중 발언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나 씨도 중국성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제 연원을 얘기를 하고 따지면. 있는데. 네네. 이 나경원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은 지금 대권 주자로는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럴 만한 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이 노리는 게 당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권. 네, 대권은 안 되지만 당권이라도. 네. 근데 지금 나경원은 정치적 기반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예. 뭐 인기도 고만하고 인기도 네네. 별로 없죠. 그런데 당권을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정광훈화 됐어요. 정광훈. 예, 광신적 테러 집단화 됐습니다. 네네. 범죄 정당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권 잡으려면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하. 극렬 세력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나경원이 딴 당에 가서 당권 잡고 싶었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국힘당에서 당권 잡으려면 극렬 세력한테 아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은근히 이제 윤석열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다고 본다면 친윤 세력, 윤석열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당이라도 좀 먹어볼까. 뭐 윤석열한테 그 면회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죠. 예. 나 당 대표 시켜주면 당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되도 않는 참 나경원입니다. 한동훈이 선생님 그 책 냈다는 얘기는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비번이 먼저입니다. 비번이 먼저입니다. 네. 네. 비번이 먼저입니다.
네, 머리가 먼저입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 책 내고 지금 약간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 행보를 네.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계엄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되면 계엄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걔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문제가 네. 이거예요. 네네. 주둥이만 열면 헛소리를 해요. 좀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해요. 아니 이 말을 사람들이 진짜요 그럴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총선 말아먹은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범죄자라들 근데 뭐 그거를 심판. 다 잊어버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머리가 안 따르는 거죠. 머리가. 머리 가발을 바꾸든가 해야 됩니다. 네. 이 한동훈의 까면 안 되는 한동훈이 다시 등장했다는 얘기는 네네. 그만큼 저쪽에 대권 주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 뭐 걸레라도 다시 빨아 쓰자.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야, 선생님 걸레 얘기하시니까 네. 그거 생각나네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여론조사를 냈는데 네. 막대 걸레와 젤렌스키 어. 둘을 해가지고 여론 지지도를 했는데 네. 막대 걸레가 뭐 80%인가 90%인가 얻었다는데 어. 아니 더 얻었나? 젤렌스키 4%. 4%. 트럼프가 빈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4%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없다. 국힘당에서 사람이 없다. 없으니까 쓰레기라도 다시 찾아와서 뭐 싹 닦아가지고 네. 새거인처럼 포장하려고 네. 지금 하는 중이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가 국힘당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죠. 네. 원수지간이. 아하.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그다음에 그 계엄 해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네네. 뭐 이러면서 한나라 아니 국힘당에서는 워낙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네. 서로 감정적 앙금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한동훈을 국힘당 주자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힘 애들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훈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한동훈을 받아들이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이 했던 짓이 다 그렇죠.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계엄 이후로 펼쳤던 국힘당의 이 행보에 대해서 반성해야 행동. 되는 거죠. 다 반성하고 부정해야 네네.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존심 상하는 일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훈이 국힘당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놈이 이렇게 이제 계속 날뛰는 이유는 뭘까? 국힘당은 이번에 분열되면서 일부는 이탈해서 네. 합리적 보수의 탈을 쓰면서 네네. 죄송합니다 할 건데 나머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쇠퇴 몰락할 거예요. 네. 내란 세력으로서 처벌당하든 아니면 선거에 의해서 심판당하든 아주 군소정당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보수가 괴멸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수도 아니지만 이제 극우 잔존 극우 세력을 끌어모아서 어느 정도 세력을 다시 꾸리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도 그 추구의 하나 보수 대연합을 이재명 대표를 거꾸로 뜨리는 보수 대연합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나중에 일단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네네. 미래를 내다보는 보수 대연합에서 한동훈의 역할을 찾는 거 아니냐. 그 뒤로.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을 반대하는 그 당시에 모든 세력을 다 끌어모을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제 이낙연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동반태진. 윤석열도 안 되고 네. 이재명도 안 된다. 네. 뭐 약간 그 한동훈이랑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세력들을 같이 이제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쓰레기통이 되겠네요. 그렇죠. 쓰레기통당. 네, 쓰레기통당.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한동훈이 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저는 국민만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개가 되겠다고 썼어요. 아니 뭐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네네. 이미 개지 무슨 개가 되겠다 그래. 아, 개 같은 소린가요 이거는? 이미 개가 네. 개가 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 모순이죠. 그렇죠. 한동훈이 한참 또 그 지난 총선 때였나 뭐 개 같은 정치를 한다 이재명.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네. 아주 그 비꼬는 노래를 한번 개 같은 정치라고 만든 적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김건희의 개였잖아요. 그렇죠. 네. 김건희의 개, 윤석열의 개. 개. 예. 네. 근데 왜 실력 없는 개, 사냥을 못하는 개. 그렇죠.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재명 잡아들이라고. 네, 그래 법무장관 시킨 건데. 그래 법무부 장관 시켰는데 그걸 못 잡아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년 전에 김지성 시켜가지고 칼까지 꽂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어? 어쨌든 한동훈은 그렇게 해서 윤석열 눈밖에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실력이 없어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사실 윤석열도 너무하죠. 그동안 사실 지가 그 수사로 날린 게 다 한동훈이 한 거라는데요. 예? 참. 근데 이재명 잡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예, 지금 그 계엄군들 내에서 뭐 자주 섞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군 간부들끼리 대령들끼리인가 주고받은 그 녹취들을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역사의 좀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당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봤으니까 지금 그렇겠죠. 뭐 이거 재현된 게 아닌가 싶고, 야 도대체 대통령이 뭘 노리는 거냐 이거 지금.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일단 출동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굉장히 그런 그 어떤 불안한 심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요. 그럴 수밖에 그 당시에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영광급 장교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네네. 요게 이 사람들이 계엄이 떨어졌을 때 네네. 결사의 각오로 이 계엄을 완수해야 되겠다 해도 네. 성공할지 말지 하거든요. 어. 근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야 그 새끼 뭘 노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욕은 안 했지만 네네. 이거 뭐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명분이 없다 이 계엄이. 아. 이거를 그 장군들 만이 아니라 장교들도 네네.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병사들은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생계형 군인이다 보니까 네네. 요즘에 한국에서 뭐 다 생계형 인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명령 거부를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어허. 따르는데 네. 기분 더럽고 찝찝하다. 네. 그러니까 혼란과 동요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첫 시기부터. 그래서 제가 이 첫 단계부터 이런 정도의 영광급들이 동요를 한다면 네네.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한테 총을 겨누고 발포하게 한다는 그러면 상당한 동요가 와요 이때는. 그래서 발포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병사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이번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건 선생님 이제 어떤 우리 그 한국의 어떤 문화, 민주주의 의식이 상당 정도 성숙해 굉장히 높은 거네 선생님 그죠? 군부 독재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생각해 보세요. 네네. 계엄군들 장교들이 네네. 얼마나 투철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냥 막 사명감에 불타서 이 계엄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저는 그 서울의 봄 그 영화 보면서 네. 인상 깊었던 것은 총구멍 갖고 쏘라고. 네. 그렇죠. 이게 배포가 아주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애국심은 아니고 지네들 일당의 그렇죠. 사리사욕을 위해서였지만 그렇죠. 사리사욕.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오. 명령에 대해서 받으면 그 일당은 자기 상관도 그냥 제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뭐 회의하고 동의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해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 계엄 출동 명령을 받은 사람 군인들 그렇죠. 뭐 시작부터 야 뭘 노린 거야 도대체. 80년대 그러니까. 서울의 봄 때 뭐 네네. 예를 들면 전두환이가 뭘 노린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인들을 조직 동원해서 뭐 계엄을 일으키긴 했지만 네네.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네. 오히려 윤석열은 음. 변론에서 아니 뭐 국민 누가 다쳤냐 오히려 군인들이 다치면 다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군인들 속에서 이런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그렇죠. 또 물론 이제 국민분들이 가장 극렬하게 이제 네. 저항을 한 게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네.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동요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요. 맨 위에 장성급들은 좀 덜 할 것이고 예. 쿠데타 일으켜서 한몫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밑으로 내려가면 영광급부터는 동요하기 시작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사병까지 내려가면 네. 훨씬 더 동요가 심각하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군 출동한 한 병사는 물러가면서 인사까지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했다고 그렇죠. 네. 미안하다고. 예. 그게 이제 사병들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한테 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 그러면 쏘겠습니까?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국회 앞에 있었던 그 경찰들도 제가 목격했던 제 바로 앞에 있던 경찰들도 한마디 말을 못 해요. 이게 막 폭력적으로 저항을 이렇게 뭐 그런 못 하더라고. 근데 막 시민분들이 막 뭐라 하니까. 혼내고 뭐 시민분들도 뭐 점잖게 혼내는 거죠. 네.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큰일 나다 너희들. 어. 국민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다. 한마디 못 하고 끝나고 갈 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어디서 네네.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네. 계엄이 발생하자마자 한 아버지가
계엄군에 참가한 아들한테 전화한 거 네, 있잖아요. 메시지. 네, 전화였나요? 전화 목소리가 나왔어요. 육성으로. 육성으로. 메시지였나? 그 하여튼 그게 나왔는데 하여튼 요지가 뭐냐면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네. 이분은 나이가 있는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향해 총을 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한테 명령 불복종을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군대 경험도 있고 계엄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국민을 향해 총을 쏘면 안 된다라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을 감수하고라도 너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 수준이기 때문에 계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선생님 그 말은 사실 아들 보고 죽어라라고 하는 말이랑 다를 바 없잖아요. 뭐 세게 얘기하면 그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명령불복종이라는 게 사실 계엄 상황에서는 상관이 바로 직결 처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단한 겁니다. 네. 저는 마치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그런 우리 같은 민족성 안에 옳고 정의로운 것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만 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화를. 네네네. 어지간한 부모들은 다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총 쏘지 말라고. 참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국민성, 민족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아주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다니던 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군 블랙 출신이라고. 블랙 요원 출신. 네네. 미군이라고 자기. 미국에 살다 왔고 블랙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라고 아주 엉뚱한 기사 많이 쓰는 아주 미친 기사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뭐 중국인 뭐 몇십 명을 잡아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이 잡아서 주일미군 기지로 옮겼다.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다 이제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였죠. 주한미군에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얘가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한 놈이 그거 내가 제보한 거라고. 근데 아직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제보한 게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한국 사람이고 그냥 병장 출신이에요. 네. 블랙 요원이 아니었던. 블랙 요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굳게 믿었다면 망상이라고 봐야죠. 이게 망상이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믿은 거잖아요. 만약에 굳게 믿었다면. 네네. 그냥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다라고 한 망상으로 볼 수 없는데. 그래요. 본인이 굳게 이 사실을 믿고 있었다. 자기가 블랙 요원이고 캡틴 아메리카라고 믿었다면 거의 망상이라고 봐야죠.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히어로물들을 보고요. 그 복장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고 자경단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영화들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 대체로 이제 한국 그거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심리가 이제 무력감이나 소외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너무 자기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홀로 고립돼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 현실이. 그리고 그 현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처음엔 상상 같은 걸 해요. 내가 캡틴 히어로라면 캡틴 아메리카군요. 캡틴 아메리카. 내가 캡틴 아메리카라면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해주고 또 힘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들 못 살게 굴었던 놈들 다 때려잡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상상을 하죠. 그러나 상상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백일몽을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현실과 상상이 뒤바뀌는 정도까지 되면 그게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심각한 어떤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랬을 때 이런 망상적 사고 같은 거 행동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미국에 대한 숭배 아니겠습니까? 미국 숭배. 그러니까 하필 캡틴 아메리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걸 입고 설치면 미국 형님들이 보시고 뭐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저는 히어로물에 대한 열광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히어로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에 열광했던 심리의 바닥에는 무력감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숭배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네네. 미국 자체에서 이런 히어로물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만들고 대중들이 환호한 것은 미국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대중들이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내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네. 저 배트맨 보다가 되게 충격받은 장면이 네네. 이 악당 일당들이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배트맨만 쳐다봐요. 아. 하늘에 이렇게 띄워놓은 배트맨 시그널 있죠. 네네. 배트맨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보고는 암담하더라고요. 음. 자기들 힘으로 뭘 할 할 일이 생각은 없어. 안 하고 하지를 않고. 무력감이 있으니까 못 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한 명의 히어로를 기다리는 저 장면. 네. 저건 끔찍하다. 그래서 배트맨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겠다. 네. 그래서 이 히어로물은 사실상 일 개인의 무력감에. 영웅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다룬단 말이에요. 예. 항상 시민들은 방관자고요. 네. 끝나면 고맙다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존재예요. 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닙니다. 네. 굉장한 영웅주의적 서사를 담고 있죠. 그럼 선생님 이게 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얘네들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그 딱 우두머리 하나 날리면 날리면 다 끝난다. 그렇죠. 뭐 화성에서 침공해 왔는데 그 그렇죠. 우두머리만 딱 끝내면 다 그냥 모두 다 머리 터지는. 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이랄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런 테러라든가. 이게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 역이네요. 역작용인 거네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영웅, 이쪽으로 하면 악당. 음, 대중들은 그렇죠. 그냥 개돼지. 개돼지. 아. 그래서 저는 미국 히어로물이 오랜 기간 동안 아하. 히트치기는 힘들 거라고 본 것이 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먹힐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무력감을 떨치고 네. 싸움에 나서면 이제 재미 없어질 아하. 거다. 저 별로 요즘에 재미를 못 봅니다. 히어로물이 네. 히트를 못 쳐요 잘.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 힘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랬지 하늘에서 누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건 그다지 뭐 한국인 정서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에 그 진짜 한남동에 그 눈 내리는 날 키세스 네. 정말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이고 막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고 네, 이게 네. 가능한가 싶고 그다음에 남태령에서 그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 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해내고 우리에게 영웅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웅이고 이름 없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누군지도 바꾸고. 모르겠고 그렇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미국의 영웅들은 항상 튀는 복장을 하고 얼굴은 대체로 가리고 평소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왜 그래요? 그건 또 진짜 그건 왜 그럽니까? 테러 당하잖아요. 테러 당하니까. 그러니까 테러가 난무하니까. 대중과 결합해서 국민과 결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혼자 뛰는 그 개인적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걸 벗고 나면 정체를 드러내면 언제든 테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줄 리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가려야 돼요. 함께 하지는 않는 거군요. 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영웅들이죠. 사회성이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미국 히어로 중에는 사회성 없어서 네네. 평상시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영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뜻밖의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읽었던 그 책들 중에 문화 식민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뭔가 거기에 너무 동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을 너무 안 좋게 보고, 네. 그게 마치 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네.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완전 히 그쪽에 막 동경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게 이 영화들 뭐 저도 보곤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칫하면 너무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뭐 전쟁을 벌이는데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올 수도 있다 쟤네들 그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하나 나왔죠. 나온 거고 사실은 미 대사관 바로 옆에서 네. 그 우익 저 집회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천막이 거기 캡틴 아메리카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거기 그 미국 히어로들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의 무력감, 미국의 소외감 이것이 반영된 거고 영화가. 네. 그 사실상 한국에서 이 사람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이게 막바지네요. 네, 막판이죠. 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들이 더 드러나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나오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녹취가 나왔습니다. 녹취가 육성 녹취가 나왔어요 드디어. 네. 근데 이거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이제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천 개입한 정황이 아예 드러나 버렸고 네. 윤석열 말까지 쫙 다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또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는 당시에 공천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정진석인가? 그런데 녹취에 나왔어요. 네. 공천위원장 내 전화할게 상현이한테. 선생님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 네, 입만 열면 거짓말. 일단은 그것부터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이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막 괜히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과장. 건데 과장을 하고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표현을 쓰고 10원 한 장 구약을 다 외워. 그게 공천위원장 정진석인가? 그게 매 맞고 자란 자의 비애죠. 거짓말을 과하게 한다. 과하게 한다.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건 공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아주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윤석열은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야, 그러니까 참 보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온 국민한테 금방 드러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네, 이거 다 마찬가지죠, 선생님. 그렇죠. 헌재에서는 3분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했나요? 인원.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억력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1, 2분 뒤에 1분 만에. 난 진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김건희 육성이 나왔는데 뭔가 김건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가 막 튀어나와요, 선생님. 슬슬 나오죠. 슬슬 나옵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에 계엄 전이에요. 계엄 전에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수사 보고서에 검사 8명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단 항명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집단 항명일 수도 있겠고. 이 검사들이 볼 때 그 공소장 내용에 보면 김건희의 죄명을 살짝 언급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심각한 거죠, 사안이. 이걸 덮고 그냥 살짝 뭉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이거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고서가. 그렇죠. 올라가면 누가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윤석열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김건희나. 그랬을 때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집단 서명합니다, 보통. 그 옛날에 제주도 밀란에서도 사발 통문이라 가지고 이게 동학 때부터 그런 거죠. 다 썼어요. 동학 때 왜 그러냐? 여러 명이 같이 죄를 나눠 가지려고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의를 다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이 검사들을 이제 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언급은 해야 되겠어. 언급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결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이게 막상 하긴 했는데 분명히 우리 보복당하고 뭔가 당할 것 같은데 무섭다. 공포의 면제 티켓, 보호 티켓 위해서 8명이 쫙 같이 쓰자. 그럼 조금이라도 죄가 분산되지 않겠냐. 8대에 한 대씩 같이 나눠 맞으니까. 그렇죠, 먼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죠. 다만 지금 김건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상목을 비롯한 이 이제 소위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주체 세력도 포함한 이 세력이 한사코 김건희를 막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보호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도대체 윤석열이 구속돼서 막 다 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걸릴 수도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윤석열이 불어봤자. 왜냐하면 윤석열은 실권자가 아니었잖아. 근데 김건희가 들어가서 분다. 새벽 5시까지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건 김건희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들어가서 분다. 안 걸릴 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안 걸릴 놈이. 거의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김건희를 만약에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다. 우린 끝이야.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사코 김건희를 좀 싸고 도는 것 같은데 자기를 비리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그야말로 김건희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은 김건희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김건희 수사도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더 빨리.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최상목이 맡고 있는 거고요. 명태균 특검이 지금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고 아마 이게 이제 통과될 건데
그럼 이것도 이제 최상목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봐야죠. 관심사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걷잡을 수 없긴 할 텐데요, 그죠?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탄핵 인용이.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는 뭐 또 숙대 그 학위 논문도 네. 네. 그 논문 그 저 허위다. 네. 네, 이게 판결이 났고 이제 학위 취소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의논한다고 그래요. 뭐 취소하나 마나 이제 감방 네. 갈 건데 뭐. 그러니까요. 네. 감방에서 하기를 아니, 어떻어요? 감방 가서 다시 좀 써가지고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못 쓰려고 못 나올 텐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 예. 네, 갈수록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뭐 비화폰 썼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게 좀 국정원 조사가- 원장하고 통화하고 막 그걸로.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이제 사실 명태균 쪽에서 나온 녹취인 거거든요. 이게 네, 네. 자꾸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이렇게 예, 처음에 딜을 했었죠. 딜을 좀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안 받아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녹음 파일들을 다 조선일보에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이거 내가 어떻게 되면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이 사실을 알고 조선일보 이것들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근데 결국은 조선일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찌그러졌죠. 공개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공개를 한 셈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조선일보는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김건희한테 뭐 겪은 게 마찬가지니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조선일보는 지금 현재 조중동의 흐름에서 봤을 때 네. 동아중앙 쪽은 윤석열을 확실히 날리고 음. 뭐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쪽인 것 같고 네네. 뭐 굳이 분류하자면 트럼프 쪽인 것 같고 조선- 중앙 동아가 네. 맞아 동아가 좀 네. 계엄 이후에 좀 의아했습니다. 행보들이 그렇죠. 조금. 예, 조선은 여전히 네. 약간 네오콘 쪽, 그다음에 저쪽 극우 세력 구구 쪽. 윤석열 쪽 네. 이쪽하고 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오는 논조가 좀 다르죠. 예, 조선일보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있고 예. 동아중앙은 때때로 놀랄만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게 김건희가 폭파시켜버린다고 좀 압박하니까 좀 무서웠나? 그럴 수도 있고 지대들 이해한 게 얽혀 있을 수도 뭐가 있고. 있을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가 빨리 이제 자신의 죄값을 다 달게 받는 날, 네. 그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국힘 쪽에서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얘네들이 막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선에 좀 나가보자.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다들 그 홍준표나 오세훈은 명태균한테 좀 약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태균이 껍데기 네. 벗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요. 좀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 사실 해봐야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막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번에 대통령 될 아. 거란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게 언젠가는 다시 보수가 좀 위에 서는 극우가 위에 서는 날도 오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친일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언젠가 일본이 다시 점령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의 막연한 기대. 그래서 일단 선점을 해놔야 된다. 네. 그쪽 주자로서. 홍보 효과.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거의 망상에 그렇습니까? 가까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없죠.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한국 정치판 중에서 극우 쪽은 개편이 될 거예요. 예. 이번에 작살이 나면서. 네네. 그거 자기들도 알아요. 유승민도 그 비슷한 말 했어요. 뭐 이제는 완전히 밀려나서 구속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가. 구석탱이로. 구속 아닙니까? 구속. 구속으로 갈 수 있다. 굳이 얘기하면 네네. 정당으로 얘기하면 군소정당. 군소정당. 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옛날 자민련 같은. 자민련보다 더할 정도로. 더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합집산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합집산할 때 자기 세력이 좀 있어야 거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오합지졸이고 다 이제 사실 오물덩어리긴 한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네네. 그거라도 쥐고 있어야 대선 주자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그런 데서 협상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정치 생명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네네. 데서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선 주자로 나서서 그래도 내가 이쪽의 리더임을 알리는 한번, 것이. 한번 확인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홍준표는 약간 습관성 출마 아니면 생각도 들어요. 종치면 막 침 흘리는 개처럼. 파블로프의 출마입니까? 네, 파블로프의 출마처럼 종 땡치면 나오는 땡치면 것처럼. 대통령 선거 나가야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선 되면은 지금 시장 때려치겠다고. 네. 오세훈 선생님 이번에 아주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득층 자제. 저소득층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이래가지고 이제 일각에서 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냐, 서태지와 자제들이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뻔한 건데. 네네. 오세훈이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속마음이. 예. 숨길 수 없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싸대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파면 변론이 어제 끝났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 마침내 파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주에는 파면되고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또 토요일 날 촛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다음 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